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배가 음식 중독입니다. 수액 바로 올리고 혈액 검사 준비하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 가운데 하나라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많은 어르신들 역시 바로 이런 똑같은 느낌들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통증도 없고 고열도 없으며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할 만큼의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것은 그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누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침만 되면 가볍게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점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공중보건 통계를 보면 60살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몸이 더 심각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조정하기만 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따뜻한데도 손발이 자주 차가워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30년이 넘는 진료 경험 동안 저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을 가진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았고 식사도 조심해서 해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몸이 이렇게 빠르게 약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유 없이 자꾸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71살의 최성민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어르신은 걸음이 느리고 등이 조금 굽은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고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막연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들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몇 차례씩 잠에서 깨는데 아랫배와 항문 주변이 불편한 느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거나 날씨가 추워서 그렇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연고를 바르면서 그냥 참고 지내려고 했어요. 몇 주 동안 그 불편함을 참고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으며 눈에 띄게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에 대해 여쭈었을 때 어르신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식사를 매우 깨끗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채소는 하나하나 꼼꼼히 씻고 고기와 생선은 항상 신선한 것만 골라 먹으며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아주 간단하게 먹는데도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해요. 바로 그 말 때문에 저는 잠시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문제를 겪는 이유는 식사를 함부로 해서가 아니라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의 의학적 이해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믿음을 여전히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장 속에 오랫동안 조용히 활동해온 기생충이 확인됐습니다. 제 몸 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조차 큰 충격을 받을 만큼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내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거의 말이 막힌 듯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평생 거의 채소와 집밥만 먹어온 자신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르신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많은 건강 문제들은 하나의 큰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옳았지만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 습관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잠은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전히 축 처져요.
기생충은 위생이 나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바로 병을 일으키지 않고 심한 통증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속에서 조용히 영양분을 빼앗고 소화 기능을 흐트러뜨리며 뚜렷한 이유 없이 피로감, 빈혈, 전신 쇠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이 수면, 기억력, 일상적인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미친 뒤에야 비로소 문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눈이 흐려지고 따끌거려요. 가장 위험한 것은 기생충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방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끗이 씻고 오래 담가두기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며 찬물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동안 숨어있던 이런 요소들이 점차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최성민 어르신께 전했을 때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애써왔지만 정작 올바른 지식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건강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방식으로 쉽고 분명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방이 덥지도 않은데 밤마다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와 생활 습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 겉으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들에 대해 차분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비용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자신의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장에서의 실제 치료 경험과 검증된 의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지 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익숙한 증상들이 정말로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스스로 의문이 든다면 부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의 시간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잠시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첫 진료를 마친 뒤 최성민 어르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귀가하는 길 내내 어르신은 제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리며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들과 비교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검증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에게서 누군가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지며 어느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진리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예약된 날짜보다 더 이르게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며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제게 던졌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겁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지만 그 인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해로운 요인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몸은 결국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때의 결과는 더 이상 가볍지 않다고요. 그날 저는 고령자에게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오래 담가두고 센 물줄기로 여러 번 씻으면 모든 해로운 것이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찬물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잎채소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와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잡은 채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냉동만 하면 모든 위험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재료를 며칠만 냉동실에 넣어두면 안심해도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냉동은 완전한 제거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생물들은 추운 환경에서 활동을 멈출 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양념이나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맵게 먹으면, 겨자를 찍어 먹으면, 독한 술을 마시면 살균이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소화기관의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적인 방어막이 약해지면 해로운 요인들은 더 쉽게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최성민 어르신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도 그런 습관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69살의 김미정 어르신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피로와 가벼운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았던 분입니다. 2년 동안 여러 곳을 다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었고 생활도 단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났고 원인을 정확히 해결한 뒤에는 몇 달 만에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아쉬워했던 점은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최성민 어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신호들을 여러 번 지나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오후마다 찾아오던 무기력함, 깊이 잠들지 못하던 밤, 일어설 때 잠깐 느끼던 어지럼증까지 모두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넘겨왔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노화이고 어디부터가 경고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으며 매우 천천히 일정한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고 말입니다.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멈춰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요.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이후 우리는 어르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 조리하는 방식, 부엌을 정리하는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습관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최성민 어르신은 불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방심해왔다는 사실은 두려웠지만 마침내 원인을 이해하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대화가 없었다면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까지 계속 모른 채 살아갔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고령자분들을 떠올렸습니다. 피로와 통증, 불면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제때 대응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침묵 속에서 체념하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대화를 나눈 이후 최성민 어르신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한 통증이나 당장 멈춰서야 할 만큼 강한 증상에만 주의를 기울였고 은근하게 이어지는 피로감이나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은 늘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세히 살펴보니 몸은 오래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다만 자신이 그 신호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변화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에는 다음날 아침 머리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익숙한 음식이라도 급하게 조리해 먹으면 배가 훨씬 더 불편해진다는 사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연이라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서로 이어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진 때 어르신은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여러 밤을 뒤척이기도 했고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차분함보다 먼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고령자의 몸은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의 변화에는 매우 분명하게 반응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해로운 요인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되면 몸은 그 에너지를 회복과 균형을 되찾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며칠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한결 마음이 놓인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려도 괜찮으니 제대로 가고 싶다고요. 어르신은 식사와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괜히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고 나이 들었으면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에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느낌을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진료에서 저는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보다 수치가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안정적인 호전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이어진 과도한 자극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들은 사람처럼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속성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삶을 엄격한 규칙으로 채울 필요는 없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유지는 훨씬 자연스러워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은 몸을 더 잘 살피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도 함께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혼자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몸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쉬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스스로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아내분도 어르신이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다고 말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집안에 저녁 시간도 예전처럼 막연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고 한결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건강은 검사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느끼느냐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해로운 요소들과 싸우지 않게 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 점은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합니다. 정신과 신체는 서로 매우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마치기 전 최성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는 점이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몸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뿐이라고요.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잡한 치료나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올바른 설명 하나만으로도 시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아직 스스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체념하지 않게 됩니다. 최성민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고비를 넘어 막연한 불안 대신 이해가 자리 잡는 다음 단계로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지만 꾸준한 변화들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진짜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최성민 어르신을 불안한 표정으로 진료실에서 만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뒤 어르신은 연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셨고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한층 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병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요즘의 일상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더 크게 달라진 것은 부엌에 들어가거나 식탁에 앉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의 몸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잠을 설치게 만들던 증상들과 불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어르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아주 단순한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복잡한 조언을 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또 같은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이 각자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올바르게 공유되면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대화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막연함 속에서 몸의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만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을 것 같다고요. 저는 사람의 몸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지만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의학이란 결국 병을 고치는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다시 이해하도록 돕고 두려움이나 체념 속에서 살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서 일상 속 익숙한 습관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해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